예, 저 김범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이 제 강의가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다는 염려가 들고요. 두 번째는 좀 덥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니까 최대한 테크니컬한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 정화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를 진행하고 나서 잠깐 휴식 시간을 좀 갖고 2부를 진행을 최대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죄송스럽지만 한 번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만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높게. 예, 처음 오신 분들 오늘 감사합니다. 보시고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의 또 주인공이시니까 그분들에게 맞춰서 제가 초점 강의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부 내용은 많은 지금 아까 먼저 우리 강의해 주셨던 블루다이아몬드, 하와이안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들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 또 이런 유통이 이제 앞선다. 이런 어떤 대세 흐름이라든지 이런 좋은 점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리 주변에서 좋은 기회들이 지나가도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기회가 와도 그런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예로 들어보면 요즘은 조금 며칠간 지금 지나갔지만 한때요 며칠 전까지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떠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증시가 예를 들어서 300포인트 우리나라 작년 이맘때쯤 해가지고 300포인트에서 무려 한 6개월 만에 800포인트면 200%가 넘게 성장을 했는데 자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기회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회 때 누구는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런 것에 전혀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유통망이 떠오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역시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업적인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 그리고 또 월남전 때 그리고 중동의 많은 건설 붐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역시 기회를 활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변의 기회는 자주 지나갑니다. 주변의 기회는 자주 지나가지만 어떤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성공시키는 사람은 늘 일정 퍼센테이지밖에 없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당사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성공을 하시는 거냐 안 하시는 거냐 이것이 가장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성공을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혹시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는가 오늘 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즉 성공을 위한 본인들이 갖춰야 될 점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성공학 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부가 그걸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성공을 향해서 지금 스타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성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럼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될까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공도.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을 꼭 돈으로만 성공한다고 성공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하는 분야의 달성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성공인 겁니다. 즉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도 못하는 거 그건 성공이 아니죠. 그죠? 또는 어떤 사람은 돈 같은 거는 관심이 없지만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올바른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크게 자기가 정치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싶다라는 그리고 그 힘은 공정하고 깨끗한 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럼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분야에 어떤 자기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 또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 그러면 역시 돈을 많이 실제로 버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또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순수하게 나는 스포츠로 예를 들어 골프 업계에서 골프 거기에서 굉장히 뛰어난 박세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럼 실제로 그것이 되는 것 이것이 성공인 겁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께 맡겨드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도 다 좋습니다. 스포츠의 성공을 원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화가로서 성공을 원한다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 돈으로 설령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것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런 성공을 통해서 자기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기쁘냐 그렇지 못하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어떤 분야를 진행하든지 간에 자기가 좋아서 진행하든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든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2% 내외라는 것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강의가 필요한 것이고 성공에 관련된 지식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나중에 그 내용 아마 아실 거예요. 잠재의식 파트에 대해서 적어도 몇 개월간 3개월간을 동일하게 들으셔야만 이해가 가시기 때문에 그냥 내용만 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삶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가를 지금 조사해 보셔야 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들으신 분들도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초점해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요. 왜 2%밖에 안 될까? 왜 98%는 이 성공을 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하고 또 한참 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방향을 쉽게 바꾸고 또 바꾸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바를 달성해내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뭐든지 간에 달성을 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자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뭐 부모가 그래서 그러냐 교육의 환경이 그러냐 많은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가 부족해서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주팔자가 저걸 도저히 성공을 못한다. 사주팔자 운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꼭 사주팔자에게만 맡기고 싶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평가해요. 그래서 왜 2%밖에 안 되는가를 한번 조사하는 식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돈도 여러 가지 계층의 하나지만 저희가 일단은 또 돈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쪽을 일단 한 예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 세계의 돈을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2%로 성공을 하고 세계 독일인들이라든지 미국인들은 퍼센테이지율이 높냐면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전 세계가 상당히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전 세계 돈의 95%의 돈이 있습니다. 전 세계 돈의 95%는 굉장히 많겠죠. 그럼 그 돈을 실제로 만져보고 운용해보고 다스려보고 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5%만이 그 많은 돈을 95%의 돈을 만져보고 운용해보고 관리해보고 즉 남의 돈이라도 관리할 수 있겠죠. 펀드 매니저들처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은 5%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이 돈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빌 게이츠처럼 아주 돈이 많아가지고 빌 게이츠는 무려 12조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죠. 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다 합치니까 1%의 사람이 50%의 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경제 체제가 문제가 있든지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못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옛날에 마르크스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주창했고 경제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즉 정부가 알아서 돈을 분배해주면 이런 불공평한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돈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론을 펼쳤고 그것을 실제 국가에 도입해가지고 100년을 트라이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냐면 소련의 경제 붕괴가 일어났고 그죠? 모라토리움 선언이 일어났고 국가 부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자기네가 고집했던 그 이론을 취하하고 정상적인 시장 경제로 다시 돌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북한도 마지막까지 우리 민족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의 이론을 통일해서 정부 컨트롤 경제를 다시금 서서히 지금 시장 경제로 고개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저 북한에서 물론 어저께도 지금 현대 그룹에 지금 배가 들어가다 좀 문제가 있고 막 그런 어제 뉴스 제가 들었는데요. 자, 어쨌건 정주영 씨가 소 500마리 1000마리를 들고 북한으로 들어갈 때 굉장히 환영했었죠. 북한에서는 가장 싫어해야 될 사람이 바로 실업가의 성공자. 그죠? 그 계층인 겁니다. 제일 싫어해야 될 계층을 사실은 가장 영웅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 모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전부 숙청 대상 아니에요. 그죠? 성공자들 전부 숙청 대상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경제라는 이 흐름을 우리가 잘 아느냐 모르느냐, 즉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느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중대한 실험을 했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샘플을 도입해가지고 미국도 지금 자본주의 경제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100여 년간 변화시켰던 수정자본주의안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높게 부과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적게 부과해서 최대한 그래도 부를 좀 공평하게 나가자라는 약간의 그런 개념이 도입된 것들인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뭘 해보기 시작했냐면 연구를 해봤죠. 어떤 연구를 했냐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이면 10,000명의 샘플을 지역별로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을 모으니까 예를 들어 10,000명이라는 샘플이 생겼다고 보면은 그 10,000명의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의 돈을 공평하게 나누어주고 살아보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그러면 이것을 확대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 몇 배의 오차율로 이제 우리가 선거전에서 그거 하듯이 그런 오차율로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밝혀진 바는 자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부자든 누구든 뭐 정주영 씨든 빌 게이츠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공평하게 머리 숫자대로 전부 나눠주면 세상은 굉장히 화목한 세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더니 딱 나누어준 지 5년이 지나니까 너무나 이상스럽게 다시 여기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체 그룹의 돈의 반을 한 1%의 인원이 다시 소유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이제 그 돈 파트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요걸로 신경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을 계속 하니까 다시금 돈이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생겨도 자기가 늘 하던 행동을 계속 하니까 돈이 계속 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동이라는 건 뭘까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또 뭐 술집 가서 돈 뭐 물고 그냥 사람들한테 뭐 사주고 또 좋은 거 막 사입고 막 그러겠죠.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 하죠? 그런 물건들을 또 제공할 거고 돈을 저축하기 시작할 거고 돈을 재테크하기 시작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습관들을 가진 채로 이거 자체가 동일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하나의 돈을 모으고 축적하는 데 있는 기술이겠죠. 그렇지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노는 사람이 있고 노는 사람은 5년간 노르니까 받았던 돈을 다 탕증하고 일하는 사람은 5년간 일하니까 다시 진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계도 절대 권력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 돈을 전부 걷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부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해도 몇 년 안 가서 다시금 지금 같은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자는 여전히 2% 미만대로 나온다는 것이에요. 탤런트들 성공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 나가려고 그러고 출연하려고 하죠.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뽑히고 몇 명이 유명세를 타서 몇 명이 실제로 뜹니까? 퍼센테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서 단 2%만 성공해야 되느냐? 그것은 지금 상태라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라면. 왜냐하면 98%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삶을 산다면 앞으로도 지금과 비슷한 삶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공자들은 도대체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자들은 어떤 점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정주영 씨가 예를 들어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책도 쓰고 했는데, 자, 정주영 씨가 여기 와서 앉아 계신다 해봐야 늙은 노인이 앉아 계시는 것밖에 다를 게 없죠? 근데 그 늙은 노인하고 여러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걸 연구를 잘 해야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이 돼야 파마넥스도 의미가 있고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 들어와도 성공하는 사람들만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덥죠? 지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더우면 오늘 강의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네요.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을 하고 싶으면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연구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그럼 그것이 뭔가를 빠르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성공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면 내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만큼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닐 수가 있어요. 각자 개인마다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 60, 70%는 내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성공을 지금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가 전부 나랑 반대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자기랑 잘 비교해 가면서 이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 얘기를 앞으로 자기 삶 속에 그대로 맞추기만 하면 자기의 삶이 굉장히 크게 변화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공통점.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찬호 씨, 박세리 씨, 뭐 누구든지 좋습니다. 정주영 씨, 뭐 베토벤, 뭐 에디슨, 예. 누구든지 정주영 씨, 뭐 아까 얘기했죠? 누구든지 되십시오. 성공했다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한번 앉아 있으면 제 강의를 듣고 전부 내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전부 손들 거예요. 그러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포인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공통점. 이 공통점은 무엇인가 아까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행동하는 것이 틀리다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생각과 행동면에서 차이점을 나타낸다. 생각은 행동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자면 행동이 틀립니다. 즉 하루 24시간 움직이는 삶 속에서의 삶이 틀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서서히 딛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꼭 잡아내요. 그리고 안 놓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대 기회가 와도 잘 모르고 지나가고 맨날 기회를 놓쳤다고 안달복달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권도 마찬가지. 증권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뭔가 생각하는 거와 행동하는 게 분명히 틀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증권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막 올라가면 산대잖아요. 그래놓고 막 또 떨어지면 판대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막 떨어질 때 누구는 사잖아요. 그 다음에 막 올라가면 팔잖아요. 즉 행동이 반대잖아요. 그죠? 행동이 틀리다 이거예요.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요소의 행동을 최고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복습하는 입장에서 저희 진행을 할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공통점 뭐라고 그러셨죠? 뭐라 그랬죠? 예, 많이 아시네요. 크게.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한 센텐스를 썼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제 비교해보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마이크가 뒤까지 잘 들리는가 보네요. 자, 그러면 성공하고 싶어를 진짜 해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높게. 이럴 때 손 들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이 틀려요. 안 한 사람하고. 벌써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꼭 손을 안 듣습니다. 네. 그냥 내려주시고요. 네. 근데 오늘 손 안 들으신 분들도 제가 성공하게 해드릴게요. 자, 성공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여기서 똑같거든요. 정주현 씨도 손 들으라고 그러면 분명히 손 들 거예요. 그죠? 박찬호 씨도 손 들으라고 그러면 손 들 거라고. 다 손 들어요. 근데 어떤 점에서 손 들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손을 들고 안 들고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 얼마나 강하느냐 강하지 못하느냐. 즉 막연히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하고 절대로 기필코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소망을 갖고 있는 거하고 불타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90%의 사람하고 성공하는 한 10%의 사람이 막 갈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커요. 즉 여러분들이 근데 거진 아까 손을 드셨으니까 첫 번째 요소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맞추셔야 될 게 뭐냐? 얼마나 강하게 성공하고 싶어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죠. 성공을 하고 싶은데 성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철학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되게 해야 된다고요? 안 되면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면 자기 스스로 되게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서 되게 하지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자의에 의해서 되게끔 내가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 되게 한다고요? 또 되게 해야 됩니다. 예. 끝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죽어서 귀신이 돼서 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강도의 차이입니다.
성공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다 손을 드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 강도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하다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또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두 명은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로자 원했는데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가치를 왜 상실시킵니까? 내가 감히 하고자 했는데 이 내가 하고자 한 거에 대한 그 강도는 굉장히 큰 거여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나의 삶을 한 번밖에 못 사는 내가 이 시점의 내 나이에서 해보고자 했는데 그것이 그냥 대충 하다가 만다면 내 자신은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야 말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나의 자식들과 가족들은 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수준 낮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런 책임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소중성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냐는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그 마음의 강도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것이고 매우 강력한 마음을 갖고 시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역사의 길이 남는 사람이 되고 주변에서도 존경을 받고 자기 스스로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지금 파만 엑스를 얘기하기 이전에 모든 분야의 성공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 한다. 첫 번째 요소. 다행한 일은 여러분 전체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점은 강도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를 하나 한다면 성공을 하고 싶은데 어떤 쪽에 성공을 하고 싶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한 뭐를 갖고 있습니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뭘로 성공할 건가가 정해져요. 그냥 될 대로 성공하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주영 씨는 갑자기 스포츠로 성공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박찬호 씨는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자기는 자기가 성공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또 큰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분야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다양하게 성공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역사에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은 음악도 잘했고 미술도 잘했고 철학가였고 많은 점들을 섭렵했어요. 그렇지만 특히나 요즘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다양하게 많은 걸 잘하려다가는 하나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어떤 한 분야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욕심이 많아서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면 우선순위를 둬야죠. 무엇부터 이루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하자. 그 다음엔 저것을 하자. 이런 순서를 정해지 한꺼번에 이거와 저거와 저거와 이걸 동시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특히나 어떤 분야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은 벌써 어떤 분야든 간에 경제적인 거와 큰 상관이 없습니다. 박선희는 계속 예를 들어서 골프를 치겠지만 그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진 않을 거예요. 박찬호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죠? 정치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어느 분야든지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적어도 일생을 한 분야로 매진해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공하고 싶다고는 했지만 어느 분야로 어떻게 정확히 성공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제가 여기다 100명을 모아놓고 손 들으라 그러면 전부 다 이 두 개에 손 들 거예요. 보나만 합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는 뭐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그림으로 그리든 사진으로 그리든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칼라 사진으로 그리면 좋겠어요. 즉 자기가 되고 싶은 것을 그려보라고 할 때 그리지도 못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 난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강하게 되고 싶느냐? 네가 죽어서 귀신이 돼도 대통령이 되고 싶으냐? 그 정도로 강력한 열정이 있느냐? 제가 강도 문제 물어봤죠? 두 번째, 대통령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냐를 그림으로 넣어 상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네, 저는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죠? 대충 하다가 그냥 되고 싶냐? 목숨을 걸고 죽어서라도 되고 싶냐?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되고 싶냐라는 강도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올리니스트를 그림과 사진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벌써 가는 각도가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지금까지
계신 여러분들의 성공이 제일 중요합니다. 딴 사람들의 성공이라든지 다른 기회 많은 거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성공을 목표하신 거, 달성하신 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을 원하시고 계신 게 있었는데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죠? 행동? 예, 또 예, 공부하셨으면 전부 기억하셔야 돼요. 이래서 반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자, 성공하고 싶은데 여기다 제가 하나 더 쓸게요. 불타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망이 절대 아닙니다. 이글 거리고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좀 덥죠? 더워도 불타는 소망이 있으면 더위가 잘 느껴지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더위에 자기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창피한 일입니다. 그죠? 더우면 그냥 더운 채로 그냥 듣는 거예요. 정 힘드시면 우아하게 벗으시고요. 자, 불타는 소망이 처음에 있어요.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설렁탕 얘기를 드렸죠? 설렁탕 집에 가가지고 아주머니 설렁탕 한 그릇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네 그런데요? 이제 그럼 뭐 하죠? 답을 잘 얘기하시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를 꼭 터치하고 싶습니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설렁탕이 혹시 안 나올까? 갖다 주겠다고 해놓고 혹시 날 안 갖다 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속을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을. 여러분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즉 의심하고 있으면 일이 안 된다 그래요.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으면 일이 된대죠. 설렁탕을 주문해놓고 설렁탕이 나오는 걸 믿어요? 의심해요? 빨리 얘기해요. 네. 믿어요? 의심해 보신 분? 혹시 내가 좀 못생겨서 안 준다든지, 내 뭐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준다든지 이런 거 뭐 생각 안 해보셨죠? 자, 믿을 때 여러분 마음 자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성공을 향해서 지금 좌지우지하는 마음 상태예요. 즉 설렁탕을 시켜놓고 기다리면서 설렁탕이 기필코 나에게 나오고야 말 거라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죠? 편안한 마음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의심 하나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마음 상태고 절대적인 마음 상태예요. 약간의 두려움도 없고 약간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미래에 성공할까 말까를 가지고 지금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죠? 과연 될까? 해봐도 안 되더라. 난 지금까지 했지만 잘 안 되더라. 될 뻔하다가 말았다. 라든지 아마 저 사람만 저러고 있지 난 안 될 거야. 혹시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닌가 지금 하다못해 설렁탕과 성공을 놓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앞으로 나는 성공하고야 만다. 당연히 성공한다를 설렁탕 기다리는 마음 상태로만 계실 수 있으면 이미 성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죠? 일말의 의심조차 없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 상태가. 그래야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늘 생각을 하세요. 내가 성공할 거냐? 즉 성공탕을 내가 시켰으면, 그죠? 성공탕을 나에게 갖다 줄 것을 일말의 의심 없이 설렁탕처럼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 상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대가 지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설렁탕이 5,000원 하는데 여러분 호주머니에 1,500원밖에 없다. 그러면 기다리는 마음 상태가 좀 틀려집니다. 그죠? 어떻게 틀려질까요? 불안하죠? 네. 혼날 것 같고, 괜히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도중에 안 먹고 나갈까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은 1,500원어치만 먹고 나가자. 그죠? 조금만 뜨다가 말자. 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설렁탕을 시키고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은, 드득하게 설렁탕 가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성공이라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주문하면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법칙으로, 그것도 절대적으로 그러는데 중요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자, 5,000원이라는 돈이 아니고 성공을 시켜놓고 성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대가 지불을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력이라는 힘의 에너지를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불타는 소망이면 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어느 분야를 성공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집중력, 어느 정도의 집중력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돋보기로 태양이 이렇게 딱 띄는데 어린애들이 돋보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내는 거 보셨죠? 네, 불 내는 거 보셨는데 자 60명의 애들한테 전부 돋보기를 들어서 불을 내라고 하는데 어떤 애는 돋보기로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춘 채로 자꾸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간절히 염원했어요. 뭘 염원했냐? 제발 나도 불이 나라. 네, 근데 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왜 이곳에 벌써 두 가지의 대답이 있죠? 예, 초점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불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난다고 믿으면 납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믿으면. 예. 아무리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막 하면. 예? 어느 분들은 기도할 때 막 방언 기도한다며. 그럼 방언 기도를 하면 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안 나요? 부처님께 간구를 했는데도 법칙이 안 맞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마음을 먹어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도 있었지만 법칙을 맞출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야의 정확한 법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쟁취할 줄 아는 사람들. 법칙이 뭐냐고요? 이거 하나 쉬운 거. 돋보기로 초점을 맞출 때는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법칙인 거예요. 거리를 맞춰내는 거, 그걸 이해하고 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소망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주팔자 보러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돋보기가 중국산인가 보다. 아프리카산인가 보다. 나는 종이가 안 좋은가 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거리를 조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1시간을 들고 있었어요. 팔이 아파 죽겠습니다.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요. 그 투덜거림과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팔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1시간을 들고 있었던 사람이 무려 30분을 더 들고 있어 봤어요. 근데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앞으로 5시간을 더 들고 있어도 불이 안 난다는 사실을 깨달려주면 기절해버립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 지금까지 성공을 못 해오신 분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도 지금과 별 볼 일 없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법칙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한 똑같은 게 되풀이될 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빠르게 이 초점을 맞추는 순간에 불은 몇 초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정주영이라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자기의 법칙을 맞춘 사람이고 사업자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자기의 법칙을 맞춘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강력한 집중력, 불이 날 수 있는 집중력을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초점,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초점을 맞춰낼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분야든지. 수영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싶다. 수영을 어느 정도 집중했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피아노로 세계를 제패했다. 소프라노로 세계를 제패했다. 그럼 노래를 얼마나 불렀겠어요?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성공한 사람 여기다 다 갖다 놓고 물어보면 전부 다 동일하게 손듭니다. 집중했습니까? 전부 다 손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통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가로서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중하며 살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집중력과 더불어서 하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이 집중한다는 건 초점의 이 크기거든요. 요 크기. 그죠? 저기 이만하면 초점의 크기가 안 맞아요. 근데 요만하면 초점이 크기가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이 면적의 크기를 볼 수 있겠죠? 면적의 크기가 작으니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화.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취미생활로 하시면 됩니다. 그건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낚시도 즐기실 수 있고 등산도 가실 수 있고 우표 수집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로 성공하고 싶으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매우 강했다면 그런 좋은 전제 조건이 물론 있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 전부 손 들으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분야를 놓고 일단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세리 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옛날에 잘하다 요즘 잘 못해갖고 별로 이제 뜨지 않는데 근데 요즘 뭐 하고 있어요? 계속 보니까 골프 치고 있죠. 요즘 수영으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네. 요즘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다시 그거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박찬호는 갑자기 골프를 치러 다녀요? 안 다녀요? 박세리는 골프를 치는데 왜 박찬호는 골프를 안 치죠? 자기가 하는 분야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즉 박찬호가 골프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취미생활로.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 분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단순화시켜 놓고 있어요. 또 하나
배수진을 만들어 놓는 전략들을 세워 놓습니다. 배수진이라는 것은 물을 뒤로 하고 전쟁을 벌인다라는 옛날에 전쟁 병법서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물을 뒤로 하고 있으면 물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물을 촥 뒤로 한 채로 적을 맞을 때는 뭐가 생기죠? 비장한 각오가 생깁니다. 즉 죽기 아니면 싸워 이기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이왕 죽을 거 최선을 다하자. 그러니까 막 싸워 이기더라고요. 그게 배수진을 치워놓은 사람입니다. 도망갈 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강도가 떨어져요.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필코 싸워 이기리라가 아니라 좀 하다 안 되면 빨리 빼자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 재벌 2세들이 아주 크게 성공 못하는지 아십니까?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 안 되면 뭐 아버지가 도와주겠지. 예.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벌 1세들이 멋있는 거예요. 재벌 2세들은 불행한 겁니다. 재벌 1세가 똑똑한 재벌 1세라면 재벌 2세에게 배수진을 칠 각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보다 훌륭한 아들, 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 밑에 왜 위대한 사람이 잘 안 나오느냐? 이런 법칙. 그 다음에 재벌 2세가 과연 이 정도 강도로 성공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대충 물려받은 걸로 뚝뚝 때우려고 하느냐? 전부 공통점이 있는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벌 2세들은 여기 와서 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재벌 2세 교육. 정신 더 차릴 것.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말 것. 정말로 성공하고 싶냐? 대충 인생 살다 죽고 싶냐? 대충 살다 보면요, 정신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빠져버립니다. 멋지게 재밌게 살지를 못해요. 재밌을 것 같죠?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돈만 많고 막 그냥 놀러 다니고 시간 많고 마약만 하고 뭐 이러면 재밌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바득바득하게 자기를 가꾸어나가고 일어나가는 것만큼 땀 흘리는 것만큼 재밌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철학을 성공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백가지불이라는 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 가지만 가지면 성공한다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가 좀 필요합니까? 계획이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계획은 아주 자세히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대부분의 마음가짐이나 내용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산을 가고 싶다 그러면 톨게이트를 일로 빠져나가서 중부고속도로를 탈 거냐 경부고속도로를 탈 거냐 어디로 가자 이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어야지 될 대로 닥치는 대로 가다 보면 부산을 간다 이런 생각은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 여기엔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자기 분야에 대해 지식이 없이 성공한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베토벤이 귀가 멀었죠, 귀가. 음악가가, 그것도 작곡가가, 그것도 작곡만 한 사람이 아니라 지휘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귀가 안 들리는데 무슨 음악을 합니까? 미술은 해도. 귀가 안 들려도 미술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이니까. 그죠? 근데 음악은 귀로 듣는 거지 눈으로 듣습니까? 근데 귀가 안 들리면 관둬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안 들린 채로 막 별거 다 했어요. 작곡을 해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음악 음표를 볼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음악 음표 공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6분의 1박자가 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그릴 줄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못 그리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권투 선수가 권투에 대한 기본 기능, 기법 이런 것들을 공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즉 자기 분야의 어느 것이든지 기초지식은 필요한 겁니다. 기초지식에 의한 계획이 쓰는 거죠. 정확한 계획이 쓰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 계획은 크게 늘려놓으면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쉽고 재미있고 짧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갭니다. 쪼갤 수가 있는 것이 기초지식을 통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잘게 쪼갤 수가 있어요. 양파 껍질 쪼개듯이 쪼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안 할게요. 저 위를 한 방에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다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즉 결과는 똑같지만 내가 올라가는 힘이 덜 들고 재미가 틀립니다. 이 계단이라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발명품입니다. 계단. 계단 아시죠? 물론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자, 계단이라는 거. 동물들이 계단을 만들어 놓고 올라다니는 동물들 보셨어요? 그런 동물 보셨습니까? 계단.
계단 만들어 놓고 올라다니는, 내려다니는 동물. 동물들은 그냥 뛰어다닙니다. 뛰어다니잖아요. 그냥 지 힘대로. 근데 인간은 계단을 늘 만들어 놓을 줄 알았어요. 자, 그것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대통령이다.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됩니까? 네?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는 코스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스텝 바이 스텝의 많은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금메달을 따기 위한 많은 스텝 바이 스텝 그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파마넥스가 들어온다고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쪼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쪼개느냐? 처음에 빠르게 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달성 가능한 계획으로 쪼갭니다. 굉장히 빠르게 달성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쉽게 달성하는 쪽으로 쪼개야 됩니다. 쉽게 달성 가능한 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재미있게 달성 가능한 걸로 쪼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가 재미가 없어버리고 쉽지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처음부터 지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쉽고 재미있게 달성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 늘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의 칭찬이 필요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자부심도 느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막 이제 이건 쓰시면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에서 칭찬해 주면 더 좋고, 그죠? 막 기뻐해야 됩니다. 성공의 첫 발을 나는 성공했다. 그 두 번째 발 성공하고 나서 또 막 기뻐해야 돼요. 난 두 번째 또 성공했다. 너무 재밌다. 세 번째 가야지. 세 번째 또 성공했네. 우와, 너무 재밌다. 네 번째 또 가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뉴스킨에서 성공하는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라고요? 가입하는 거. 가입하는 게 어렵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뭐가 됩니까? 돈이 듭니까? 아무것도 안 들죠? 가입이라는 걸 일단 해놓고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케이크를 사서 축하 파티를 하세요. 가입했다고. 막 즐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즐겨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첫 번째 달 수입이 나왔을 때. 그때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수입이 자기한테 딱 나와가지고 수입이 딱 나오면 뭐 사람에 따라서 몇만 원도 나오고 몇십만 원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너무너무 즐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첫 달 수입이 얼마 나왔냐면 76달러 호주 달러가 나왔습니다. 호주 달러로 76달러면 그 당시 600원 환율이었으니까 한 4만 한 5, 6천 원? 그죠? 수입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받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표가 호주 달러로 10만 불을 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이잖아요. 월에. 그걸 이제 호주는 뭐 이렇게 6천만 원 개념보다 그냥 10만 불, 100만 불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1000만 원, 1억, 10억 뭐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처럼 10만 불을 넘는 거였는데 76불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76불을 딱 받는 순간에 확실히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돈이 들어오는 것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거를 저는 신뢰하면서 야, 이 종이가 10만 불이 찍혀서도 들어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똑같은 종이로 저는 30만 불이 넘게 찍히는 것도 받아봤어요. 자, 그랬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그 1076불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뭘 했냐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76불짜리 그 수표, 종이 수표거든요. 그거를 일단 써먹어야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돈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는 현금으로 쭉 들어오죠. 호주 같으면 이렇게 종이로 수표로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기 앞 수표 같은 걸로 자기 이름 딱 찍혀가지고 그걸 집어넣으면 돈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원본을 갖고 있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깝잖아요. 그 76불이라도. 그래서 그건 집어넣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했어요. 확대를 해가지고 그걸 액자에 전부 다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싸지고 수표 크기로 딱 해갖고 집어넣어놨더니 돈이 거의 한 150불 정도 들더라고요. 76불짜리를 액자 만들어 놓으니까 150불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해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0만 불이 될 때 난 또 찍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는 전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정했을 때 참 신기한 내 마음은 이런 걸 알지 못했을 때거든요.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한 달에 한국에 와서는 저는 월에 1억 이상을 벌리라. 그 다음에 호주에 있을 땐 10만 불 이상을 벌리라 이렇게 계획을 단순하게 잡았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했다가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정신 나가내라고. 특히 우리 아버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의 믿음이 어떤 믿음하고 비슷했냐면 설렁탕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그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일말의 의심조차 없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머리가 둔했나 봐요.
의심도 하고 원래 그래야 되는데 멍청했는가 봐. 근데 그런 단순한 믿음이 사람을 몰고 나갑니다. 왜? 초점을 맞추게 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일부의 의심이 없었습니다. 특히 또 제가 의심이 없었던 건 일본 시장에 오픈하는 때를 제가 가서 눈으로 제가 봤거든요. 줄이 3km가 넘게 섰어요. 밤에. 4월 23일 저녁 때 보슬비가 내리는 밤에 동경시내 하마마츠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싹 다 가고 4명에서 5명이 옆으로 쓴 채로 3km가 섰어요. 그리고 밤을 지새입니다. 돗자리 깔아놓고.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건가를 확신을 더 하게 됐죠. 그러니까 눈으로 본다는 거. 역시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그러죠. 눈으로 본다는 거 역시 무시 못합니다. 자,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쪼개고 나면 여기에서 일단은 움직입니다. 뭐가 됩니까? 성공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즉 성공을 향한 행동. 일반 행동이 아닙니다. 이 행동. 이게 굉장히 중대한 행동이죠. 이 행동이 바로 성공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성공을 했으면 지금 성공자로 있어야 돼요. 굉장히 한 겁니다. 이 행동이 시작됩니다. 시작! 땅! 하고 출발합니다. 드디어 이 행동이 시작됩니다. 이 행동이 시작되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과거하고 좀 다르다. 근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너 법관이 되라 막 했어요. 근데 진짜 법관이 되려고 한 사람이 이런 행동을 시작하면 굉장히 부모님은 기뻐합니다. 얘가 드디어 마음 잡았다. 얘가 정말 잘 되는구나. 근데 이제 또 죽어도 너는 예를 들어 그림은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림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옛날에.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이 행동을 시작하면 주변에서 얘가 드디어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얘가 거기에 빠졌다, 미쳤다, 돌았다, 거기에 삥 갔다. 이런, 왜?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일반인의 행동이 아닌 성공하는 새로운 빨간색 행동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행동이 출발됩니다. 어떤 거든지 상관없어요. 그 행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박수를 칠 거고 싫어하는 사람은 드디어 염려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 행동만 계속되면 성공은 뭐와 같다? 설렁탕 주문하고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100%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이 1, 2, 3번이 나랑 거의 똑같다. 손 들어보십시오. 빨리. 예, 손을 높이 들으십시오. 예, 손 드는 게 벌써 틀려요. 예, 손이 팍팍 들려지거든요. 예, 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성공을 했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건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죠. 행동은 시작이 되는데 이 행동은 분명히 아주 고급의 성공자들만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진짜 성공자들만이 하는 행동이에요. 틀려요, 행동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저녁에 움직이는 것까지 모든 것이 틀린 행동입니다. 성공자들만이 갖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걸 갖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이 유지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죠? 이 유지가 안 되는 걸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만 유지가 되면 적어도 2년, 3년, 4년, 5년만 유지가 되면 성공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어떻게 돼요? 포기한다든지 스톱한다든지 다시 퇴색된다든지. 뭐가 퇴색될까요? 강도가. 또 뭐가 퇴색될까요? 집중력이. 또 배수진의 마음이. 모든 것들이 일치됐을 때 성공하는 굉장히 고단위 행동이 나오는데 행동력이 쭉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지요. 그 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지 비법 하겠습니다.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유지만 하면 이제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제 막 테이프의 한 면이 끝났습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제가 100명 여기다 데려다 놓고 쭉 얘기하면 전부 정확하게 손듭니다. 1, 2, 3번 전부 동일하다고 손드는데 중요한 건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럼 전부 다 손들어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쪽에 계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유지합니까? 라는 데선 자신이 없어요. 그런 행동을 예를 들어 이틀, 3일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1년, 3년 하자면 잘 못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큰 차이점은 뭐냐? 한마디로 제가 써드릴게요. 습관입니다. 이건 우주의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이게 우주의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습관이라는 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습관. 정주영 씨가 몇 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모르죠. 요즘 진짜 4시에 일어나는지. 가서 봐야지 뭐. 그죠? 이렇게 문 열어놓고 진짜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땅을 꽝 치고 나도 정주영처럼 일어나리라 그러고 했어요. 그럼 4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따르릉 해놓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이 뭐 어려워요. 그죠?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그렇게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죠? 며칠 하다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5시까지는 끄떡없어요. 막 하다가 6시쯤 되면 이제 꾸벅꾸벅 졸리다가 7시쯤 돼서 아침 먹고 나면 이제 뻗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또 자. 근데 정주영 씨는 또 자요, 안 자요? 또 잘하면 어떡하겠어요, 정주영 씨 보고. 그 사람은 4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더 좀 주무십시오. 그래갖고 한 9시쯤 일어나십시오. 딴 사람처럼. 그렇게 주문을 했어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9시까지 좀 누워 계십시오. 뒹구십시오. 일어나지 마시고 벽에서 머리를 좀 띄지 마십시오. 예, 벽에와 머리를 붙이십시오. 9시까지.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즐겁게 꼭 자겠어요?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4시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힘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힘이 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빠다닥거리다가 그 다음에 잘 안 된다는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무시무시한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면 유지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연구를 해야죠. 3살적 습관, 버릇이 또 습관하고 비슷한 건데, 3살적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80이면 몇 살? 80살. 그 내용이 언제 얘기예요? 옛날 얘기죠? 옛날에 80살 사는 사람이 몇 명이 있었겠어요? 그럼 결국 뭐냐?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만들어진 습관이 죽을 때까지 변치 않고 간다라는 그 습관의 고침의 어려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반면에 작심은 며칠? 3일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냐는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작심과 습관과의 차이점이 뭐냐? 그죠?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습관과 작심의 비밀은 뭐냐? 작심을 했는데 왜 작심이 깨지는지 아세요? 습관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즉 자기가 늘 해오던 그 생활 패턴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습관이나 버릇은 왜 생길까요? 또 이해해야 됩니다. 왜 생길까요? 도대체 뭘까요? 왜 인간은 그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신기하잖아요. 왜 버릇이라는 게 있을까? 자, 운전 버릇이 고약하구만 하는 거 보셨죠? 그러면 그 운전 버릇을 고치십시오 했을 때 잘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근데 그 운전 고약한 버릇은 왜 생겨요? 그럼 왜 그것이 굳어져 있냐 이거지. 왜 생기고 왜 굳어지냐는 거예요. 또 운전 버릇이 너무 좋다 그러는 경우도 있죠. 그럼 왜 그것이 생겼고 왜 그것이 굳어집니까? 그 다음에 운전 버릇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인식을 늘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본인이 늘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버릇이나 습관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실 이런 사이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죠? 자기가 잘 모르는 사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자꾸 일어나는 걸 버릇이나 습관이라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끌적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이렇게 뒤로 손이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동이라는 걸 연구를 해보면 자기가 뭔가를 알아서 명령을 내리니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걸 들자.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내리자. 그러니까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었다 내리면 이건 습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었다 내려지죠? 얼마나 재밌냐고요.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이거지.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의식에,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2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즉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의식이 있는 반면에 숨어있는 생각, 숨어있다. 이걸 잠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재된 생각, 잠재된 의식, 숨어있는 의식, 숨어있는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을 2가지로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숨어있는 잠재된 의식에 현재의 의식이 집중적인 입력을 가하면 여기는 기록이 됩니다. 기록 능력을 갖고 있어요. 판단 능력은 못 갖고 있습니다. 일반 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리 능력도 갖고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선악 구별도 갖을 수 있고 많은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데 이쪽은 단순 기록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저희의 여러 심리학자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의식 세계입니다.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습관을 좀 터치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쉽게 기록이 되냐면 쉽게 기록이 안 되고 매우 많은 반복이 있을 때 기록이 됩니다. 반복.
이 반복이 매우 많은 반복이 있을 때 기록이 천천히 돼요. 그리고 한 번 기록이 된 거는 여든까지 가는 법입니다. 즉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옛 기록을 없애내기 전에는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의식은 무슨 영향을 주냐면 현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아, 내가 이렇게 들어야지 내려야지 하는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반면에 잠재된 의식은 나도 모르게 들었다 내리는 쪽에 의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도 모르는 버릇이나 습관 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어떤 걸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좌지우지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행동하는 것 중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는 행동 대 내가 생각을 못하고 하는 행동의 퍼센테이지를 나눠본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동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한 50% 될 것 같죠? 네. 근데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무려 80여 %나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즉 성공하는 사람과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이 80%에서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도달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죠? 네. 행동만 달라지면 달라지니까.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있죠? 걸어다니는 거. 걸어다닐 때 생각하고 걸어다니십니까? 예, 생각하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발 한 발 생각을 하시냐고. 요땐 요렇게 걷자, 저땐 저렇게 걷자, 요땐 요렇게 걸어야지, 요땐 요렇게 걷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걷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걸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걷고 있죠? 네,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반사행동이라고 합니다. 반사행동. 저절로 일어나는 많은 행동들이 반사행동입니다. 또 하나, 말할 때 있죠, 말할 때. 여러분 막 언어 얘기하잖아요? 그럼 한국말 할 때 말하는 것을 막 생각하시는 분, 문법 생각하시고 주어 동사 생각하시고 막 하시면서 한국말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어떻게 말하죠? 그냥 나와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우는데 한국말이 그냥 나온다 그러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외국인들은 그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한국말을 할 때 주어 동사 이것저것 다 연구하고 껴맞추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를 하시는데 그냥 저절로 나오는 분 계세요? 영어가 막 그냥 나온다. 안 나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부 이 잠재의식 속에 80여 %에 해당되는 엄청난 이 능력 부분에서 영어가 이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거. 옛날에 보면 I am going to school 했을 때 that을 붙이냐, which를 쓸 거냐, 막 그러잖아요. does를 쓸 거냐, 막 그러면 말할 때 막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I 해놓고 am going을 쓸 거냐, I go를 쓸 거냐, I go to를 쓸 거냐, 막 그러잖아요. 그 생각하느라고 대화가 안 돼요. 상대방 멍하니 쳐다보고 있잖아요. 영어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영어하고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어떤 날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영어로만 생각하자. 꿈을 영어로 꾸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영어로만 하자.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은 한국말로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영어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진행을 못하겠더라고요. 영어로 뭘 하려니까 영어가 떠오르질 않아요. 예,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그냥 영어로만 생각 안 하면 난 생각을 안 한다 그러고 막 살았는데 그날 저녁에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래되고 막 하니까 영어가 좀 쉬워지고 잘 나오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 반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미국 교포들 2세, 3세들 아시죠? 그들 가끔 한국에 와가지고 막 그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들 보면 한국말 좀 떠듬떠듬 하는 사람들 봤어요? 또 누가 그랬냐면 누나리죠, 나리. 스케이트. 남나리 보셨어요? 네, 한국말 잘 해요, 못해요? 썩 잘 못해요. 근데 영어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다다닥 나오잖아요, 그죠? 걔는 영어가 쉽겠어요, 한국말이 쉽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한국 그 피를 이어받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한국 사람이죠? 근데 왜 한국말보다 영어를 잘할까요? 그렇죠. 영어가 바로 버릇,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어학 우리가 막 개혁하자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에 전부 뭐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 하면 반복 교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듣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 교육한다 그러지 않고 자꾸 듣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어디서 다 갈리냐면 엄마 머덜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머덜텅 또는 우리나라 말로 모국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어머니 모자가 들어가요. 왜 어머니 모자가 들어갑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안고 젖 먹이면서 뭘 하죠? 그 나라 말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영어를 막 써대기 시작하면 애는 영어를 쓰는 애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많이 듣고 그만큼 많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자동차 운전 배우실 때 기록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막 면허 따자마자 처음으로 막 주행 시내 도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딱 이러고 가잖아요. 이러고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얘기하면 말도 안 듣잖아요. 그죠? 옆에 말이 안 들리고 앞만 보죠. 그리고 뒤 백미러를 보라면 흡속봤다 이렇게 보자. 아니면 아예 안 보든지. 그죠? 뒤에 뭐가 있냐? 그러고 막 이러고 가자. 이러다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막 어깨가 막 아프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 10년 한 20년 한 택시 운전사들이 이러고 운전하시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게 안 된다 이거지. 변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운전하냐? 뒤로 느긋하게 앉아가고 이거 뭐 얘기도 하면서 그러십니까 저러십니까 하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빨간색이면 가고 서고 파란색이면 가고 이걸 머릿속에 전부 기록하면서 그냥 자동방으로 움직여요. 어떤 사람들은 막 고민이 많잖아요. 그러면 집을 왔는데 몇 개의 그 신호등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생각이 없을 정도로 다 와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집을 찾아와요. 그러죠? 딴 거 막 골똘히 생각하면서 집을 막 찾아오죠? 일로 가야지 저로 가야지 생각을 슬쩍슬쩍 했겠지만 골똘히 생각 안 하고도 찾아와요. 또 골똘히 생각 안 하고 찾아오는 게 또 있어요. 술 먹고 필름 끊겼을 때. 술 먹고 필름 끊겨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 높게. 우리 뭐 동지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끊겼어요. 네. 저도 딱 한 번 끊겨봤는데 그래서 끊긴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술을 막 먹다 보니까 삥 하더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첫 경험했을 때 처음이자 지금까지 두 번째 경험 안 해봤는데 마음을 놓고 먹으니까 팍 끊기더라고. 마음을 놓고. 마음을 딱 긴장하고 먹으면 안 끊기는데 그 비가 오늘처럼 이렇게 쭉 왔던 날 저녁이었거든요. 이태원에 혼자 가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술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화가 나니까 마음을 팍 풀어놓고 그냥 될 대로 막 마셨는데 비가 쫄쫄쫄 새더라고요. 한참 마시는데 빗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 앞에. 그래갖고 자리를 옮겨야겠다. 그래갖고 자리를 옮기다가 생각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집에 와 있더라고요. 집에 얼마나 신기해요. 내가 날 봐도 신기하더라고. 내가 날 봐도. 근데 가끔 생각이 이제 떠올라요. 그 머리 생각 안 떠올랐던 사람이 가끔 옛날 뻥뻥 생각 떠오르는 것처럼. 언제 떠오르냐니까 그 돈 내려고 지갑 꺼낼 때 순간적으로 생각나고 계단 올라올 때 잠깐 생각나고 택시 잡을 때가 생각나고요. 택시 잡고 내렸을 때가 생각나는데 너무너무 이제 막 생각이 안 나는 상황에서 택시를 내려서 기억이 뭐가 나냐면 택시를 딱 내리고 돈을 주고 내려서 그 빗물이잖아요. 비가 좀 왔다 그쳤어요. 그쳤는데 빗물에 이렇게 탁 얼풀어지는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관리 아저씨가 그 물에 엎드러진 사람을 쳐다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구출했다 그러더라고. 구출해서 집에다가 올려놓고 집안은 다 난리가 나고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 다 뛰어내려오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고 나서 되게 혼났어요. 절대 술을 먹지 마라.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중에 또 뭘 배웠냐. 참 이상하다. 생각이 하나도 안 나도 이렇게 집을 찾아왔냐. 그렇잖아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머릿속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데 기억도 없어요. 그럼 기억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의식이 없는 거니까 필름이 끊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돌질 않는데 필름이. 근데 왜 집을 찾아오느냐? 잠재 의식 속에 기록된 것 때문에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술 먹고 잘못된 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새로 이사가서 얼마 안 된 경우. 옛날 집을 찾아갑니다. 그죠? 잠재 의식에 이게 다 기록이 안 되면 옛집을 찾아가요. 옛집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즉, 저희가 지금 한국말을 하지만 미국 가서 한 20, 30년 계속 미국 사람들하고만 살면 미국말을 더 잘하고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이것도 결국 뭐야? 바로 옛날에 기록된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기록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중대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정주영 씨는 그 머릿속에 이 잠재의식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4시에 당연히 일어나는 게 기록되어 있고 일어나면 뭐 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경험들이 기록돼서 하루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하고 멍하니 사는 우리들하고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법칙을 알아야 또 되죠. 어떤 법칙? 돋보기 초점 맞추는 법칙.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법칙을 알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작심삼일이 나오느냐?
바로 아까 제가 영어 생각하려고 했다는 영어로만 말하려고 했던 거나 똑같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한국말 하지 말고 영어로만 얘기합시다. 라고 이제 해봐요. 그래서 from now let's speaking English 해가지고 영어로만 쫙 얘기해보자고요. 그러면 몇 마디 이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따 어떻게 돼요? 힘들어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짜증나는데. 그죠? 그런 거나 똑같은 게 바로 뭐냐? 나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당을 꽝 치고 오늘부터 일을 해도 그게 힘들어서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자기 습관화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덥죠? 지금 이제 여름이 오고 있는데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냉수욕을 하면 어떻습니까? 시원해지죠? 그리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더워지죠? 그거나 똑같습니다. 내 잠재의식이 뜨거운 여름이면 내가 아무리 잘해야지 하고 시원한 냉수욕을 한번 해도 또 더워지는 거예요. 그럼 가을이 돼버리면 냉수욕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정주영 씨 앞에서는 성공학 강의를 특별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삶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지식적으로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삶 속에 이런 삶을 도입하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거나 자동차 운전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자동차 운전 못하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열심히 뭘 해요? 반복된 연습을 해요? 네, 몇 번 반복된 연습을 하면 운전을 잘하겠습니까? 운전 베테랑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잘할 때까지 보통 얼마 걸려요? 2년. 1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기가 난대요, 운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폼 잡고 하다가 사고가 제일 많은 게 1년째랍니다, 1년째. 네. 자, 그러면 자동차 운전도 1년에서 2년을 잡으시고, 베테랑이 되려면 5년에서 10년을 잡는데, 그렇죠? 그러면 성공학을 몸에 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미니멈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루 이틀 마음 먹는다고 되겠습니까? 그걸 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공학을 내 몸에 배우는 거는 자동차 운전 기술을 배우는 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동차는 자꾸 앉아갖고 운전을 해봐야겠죠? 그럼 성공학 그 파트는 어떻게 자꾸 해야 되죠? 삶 속에서 계속 운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성공 운전 연습을 삶 속에서 계속 해야 돼요.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기술이 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잠재의식서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자, 자기의 의식부터 바꿔놔야 얘기가 됩니다. 자, 한국말 하는 사람, 미국말 잘하는 사람, 뭐부터? 자꾸 들으면서부터, 입력되면서부터 됐죠?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가 있고요. 파괴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이 적극적인 사고와 파괴적 사고는 누가 판단할 수 있냐면 우리의 현재 의식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식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잠재의식은 죄송스럽지만 판단을 못하고 무조건 기록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의식을 지금부터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뭘로 컨트롤 하셔야 되느냐? 파괴적인 사고는 생각조차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생각하는 순간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안 돼. 할 수 없어. 절대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 공포, 두려움, 미움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는 일정량이 들어가고 나면 이게 꽉 차요. 그럼 새로운 게 밀고 들어와야 이것이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즉, 새 것을 이제 뭘로 집어넣을 거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각도를 틉니다.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워서 그런데 덥지만 않으면 여러분 정신이 더 날 거예요, 지금. 자, 제일 중요한 거, 의도적으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왜?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의도적 트레이닝. 자, 생각 트레이닝을 해야 됩니다. 자, 자동차 운전 연습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앉아갖고 될 대로 가는 게 아니죠.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하듯이 앞으로 성공하시려면 의도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고를 집어넣어야 되고 아까 공부했던 그런 목표들 있죠. 그런 것은 일단 현재 의식이 작용하는 대로 아까 분명히 나는 성공하고 싶다. 집중하자. 계획을 짜고 지식을 늘리자. 그러면 물적 행동이 일어나는데 그거 자체를 의도적으로 계속 주입해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좋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내셔야 되냐면 드림 차트라는 것을 쓰셔야 됩니다. 드림 차트. 자, 이거는 제가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까 돋보기 기술하고 똑같아요. 마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드림 차트라는 것은 종이에다가 자기가 되고 싶은 아까 명확한 목표 있죠? 명확한 목표를 계속 깨끗하게 써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점심에 일어나서 보고, 저녁에 일어나서는 큰 소리로 읽고 자는 겁니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아니, 영어 공부하려고 그래도 영어 단어를 여러 번 외워야 되는데, 그죠? 아니, 이거를 자기 몸에 지금 배게 하려는데 이거를 몇 번 안 해갖고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면 진짜 성공하냐면, 영어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다. 영어 공부하듯이 성공 자기의 그 계획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써놓으셔야 되고, 적극적인 사고도 써놓으셔야 되고, 난 알아 라고 하는 건 현재의식만 알 뿐이지 죄송스럽지만 자기도 모르는 잠재의식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테스트해보면 되느냐? 하루 중에 자기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지 아는 거랑 반대로 행동하는지 행동만 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즉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를 난 알아. 근데 일찍 일어나면 아는 거와 행동이 같은 거고 일찍 못 일어나면 아는 거와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써놓고 목표한 대로 행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하면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연습해야 돼. 영어를 잘하고 싶어. 목표는. 근데 잘 안 돼.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잘하고 싶었는데 잘해. 그럼 잘 된 거예요.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에 종이에 써서 크게 읽고 있는데 이 종이를 좋은 종이를 쓰세요. 좋은 종이. 지저분하게 그냥 흐지부지한 데다 대충 써놓지 말고 정성스럽게 좋은 종이에다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부적처럼 좀 갖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체가 이미 적극적 사고로 꽉 차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진 사고를 다 갖고 있다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대린상무처럼 미국인한테 영어 공부한다고 막 가르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어 단어 외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트레이닝을 하자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한테 운전교육 시켜주겠다는 게 의미가 없어.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은 하는 수 없이 운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하다 그럼 하지 마세요.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완전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런 강의 같은 거, 좋은 강의들을 카세트에서 수없이 반복 청취하는 거. 제가 또 하나 아까 습관이라는 걸 굉장히 크게 썼죠? 제가 또 하나 그렇게 우주의 큰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준다면 반복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 이 반복이라는 게 바로 아까 습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어릴 적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나. 듣고 이해하고 반복함으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반복의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또 특이한 점은 여러분 잘 때 있잖아요. 잘 때 카세트 같은 거를 굉장히 조그만하게 틀어놓고 자면 나름대로 잘 수 있거든요. 전혀 시끄럽면 잠 못 자는 사람 빼놓고는 아주 작게 틀어놓아도 잠재의식 속에는 게 다 입력이 됩니다. 신기하죠? 현재의식은 몰라도 잠재의식 속에는 다 입력이 돼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여러 번 들으라고 할 때 어떤 걸 꼭 자기한테 입력시키고 싶을 때 저는 적어도 20번에서 100번을 사이를 들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10번, 20번 들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너무 재미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자기 현재의식은 너무 재미가 없는데 잠재의식은 서서히 그때야 입력되는 거예요. 영어 한다고 꼭 생각하시고 자동차 운전 분명히 아까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1년에서 2년 해야 된다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정성스럽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사 행동이 변해나가게 돼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즉 반사 행동이 가장 먼저 언제 변화되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탁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 느낌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처음 오신 분들은 막 강의를 들었어. 야, 굉장했어. 근데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세요. 어떤가? 내가 홀렸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이 내용이 전혀 잠재의식에 기억되어 있지 않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너무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진짜 1년 동안 너무너무 계속 듣고 다녀갖고 이미 배겼다. 그럼 몸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성공하고 싶다고 손 들으셨죠? 들었기 때문에 하시느라는 제가 부탁입니다. 본인이 성공을 위해서. 이거는 뉴스킨뿐만이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해도 성공해낼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법칙을 가르쳐드려요. 중요한 법칙. 자,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블루 다이아몬드는 뉴스킨에서 제일 높은 집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집급을 목표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단순화시킨다. 아이고 적어도 2, 3년만큼은 요걸 하자. 그때 가서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건 그 뒤에 가서 하더라도 일단 2, 3년만큼 난 이걸 한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블루 다이아몬드다. 블루 다이아몬드 BD라고 한다면, 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겠다. 어떻게 되고 뭐 자세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되고 싶다, 되겠다 이걸 집어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되겠다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겠다. 그럼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라든지 솔직히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라든지 과연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1억을 벌겠다. 그럼 버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연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집어넣잖아요. 또, 과연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까? 벌고 싶은데, 벌까? 그리고 집어넣잖아요. 그럼 잠재의식에는 뭐라고 들어가냐면, 절대로 내 벌지 않으마. 이걸로 들어가요. 네. 나는 절대 블루 다이아몬드가 안 되겠다. 잠재의식은 좀 이상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든지, 의혹이 있다든지, 믿질 못하는지, 자기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집어넣어놓고. 그런 생각이 조금이나마 들어가면 잠재의식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마찬가지.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안 하겠다라는 뜻으로 들어가요. 두 번째, 나는 절대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고야 말겠다라는 식으로 주입을 하면 들어는 가는데 굉장히 좀 약하게 들어갑니다. 이건 아예 안 들어가고 약하게 들어가요. 블루 다이아몬드가 그냥 되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굉장히 강하게 선명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나는 예를 들어서 3년 내외로 전이 될 수도 있고 후가 될 수도 있고 분명히 내가 그 안에 하겠지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된다. 되는 운명이다. 되는 가보다. 될 사주팔자다. 안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된다.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나는 어쩌다 블루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이 뭐냐면 결정적 생각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결정적인 것. 그러니까 완전히 결론을 져버리는 겁니다. 된다예요. 된다. 그리고 돼 있다. 시간만 내가 먼저 살 뿐이다. 조금만 뒤로 가면 돼 있다. 나는 이미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근데 미래를 가보니까 돼 있더라. 그러니까 돼 있는 삶을 그냥 한 번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엄청나게 강하게 기록이 돼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 넌 블루 다이아몬드의 매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화딱지가 나서 블루고 뭐고 나한테 때리친다 그러고 막 하다가 짜증나고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잠재의식이 얘기를 합니다. 넌 블루 다이아몬드라며?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블루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다시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잠재의식의 힘이에요. 즉 추운 겨울이면 아무리 뜨거운 난로로 한번 지져도 다시 추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잠재의식이 무섭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 파워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한국말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 하라면 어려운 거지만 한국말 하라면 쉬운 것처럼 무엇가 기록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뭘 해도 좋아요. 아까 분명히 강력한 불타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불타는 소망을 뭐로 입력하셔야 되냐? 하루에 3번씩. 이미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당연히 나는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일말의 의심 없이 설렁탕 주문하고 받아들이듯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적어도 3개월. 미니멈 3개월. 잠재의식 변화시키는데 제일 적게 드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어떻게? 하루 왼종일 그걸로만 들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중국어 모르는 사람이 중국어 배우죠? 3개월은 죽으라고 들어야 중국말 조금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성공은 누가 하고 싶어 하셨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이미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지 말고 몇 가지로만 축약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이것도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저것도 싶고 잠재의식에다 이거 집어넣었다 저거 집어넣었다 이거 집어넣었다 저거 집어넣었다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한국말 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언어를 어렸을 때 막 들어갖고 다국어를 쓰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건 진짜 어릴 때 그런 것만 집중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럼 걔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언어로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 개의 국어를 다 받아들이지만 여러분처럼 이렇게 사실 때는 적어도 한두 가지만 집중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잠재의식에 집어넣을 때 목표를 딱 정하세요. 근데 그 목표는 짧은 목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번다 그러면 1년 뒤에 벌더라도 집어넣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목표는 뭐라냐? 일단 가입부터 하자. 이렇게 쉬운 목표에서부터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아까 쪼개라고 그러셨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잠재의식을 다룰 줄 알아야 습관을 다루고 습관을 다뤄야 행동을 다루고 행동을 변화시켜야 인생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유지하는 법 아셨습니까? 즉 자기가 아까 성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계속해서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쓴 것도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성공학
박사가 쓴 책인데 나폴레옹 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폴레옹 힐이 쓴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성공하고 나서 최근 한 6, 7개월 전에 이 책을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잘 접할 기회가 없었었는데 주변에 우리 블루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유능하신 분들이 자꾸 추천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봤더니 제 삶의 반 이상이 그대로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고 또 이 사람은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정말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서점 가서 사시면 됩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기자였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철광왕 카네기를 만났습니다. 카네기 들어보셨죠? 카네기 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카네기가 억만장자였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억만장자인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무엇을 해주고 싶었냐면 자기가 성공한 비법이 좀 있는데 그 비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대요. 비법을. 그래갖고 자기 비법을 근데 그냥 가르쳐줄 수가 없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에게 이 비법대로 했을 때 성공을 하는지 못하는지 임상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얼마를 잡았냐? 25년 임상실험 기한을 잡았고요. 실험 대상자는 핵심 대상자가 507명. 성공할 사람들만 찝은 게 507명, 전체 대상자는 25,000명을 조사했습니다. 나폴레옹 힐이 젊었을 때 무일푼 그 기자였거든요. 돈 하나 없는 가난한 기자였는데 여러 명을 사실 테스트했었어요. 너 내 일을 하겠느냐? 내가 이런 꿈이 있는데 너 이걸 해주겠느냐? 늙어서 임상실험 25년 못한다. 근데 네가 이걸 해주겠느냐? 해가지고 1분 안에 대답을 하는 사람한테 그걸 해주기로 했는데 나폴레옹이 1분 안에 대답을 했대요. 근데 보수가 있잖아요. 보수. 그 일해주는 대가. 그 억만장자니까 조금 떼줘도 어마어마한 돈일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가를 얼마를 주기로 했냐면 10원도 안 주는 대가로 25년간 그 일을 해주기를 요구했으니 얼마나 골 때립니까? 그죠?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나폴레옹 힐은 그걸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 미쳤다 그러고, 나폴레옹 힐이 어머니가 격려를 해주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답니다. 전혀 돈을 안 줘도 되는 이유. 그 성공학 자체가 이미 억만장자가 되게 하는 비법인데, 굳이 돈을 줄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힐이 그럼 억만장자가 됐냐? 네, 엄청난 미국의 대부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힐이 한번 미국의 그 대공황이라는 게 왔었어요. 우리나라 IMF 비슷한 초토화되는 대공황 시절에 그 미국의 부호들은 전부 이 주식시장하고도 연관돼 있고 부동산 시장 이런 것들은 다 연관돼 있거든요. 대공황이 한번 몰아닥치니까 나폴레옹 힐의 억만장자도 어마어마한 대저택에서 살고 자기 저택에서 자기가 미팅 한번 하면 그냥 그 자기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에 의해서 고속도로가 다 막혀서 막 경찰들이 막 그냥 요동을 하고 막 이런 정도의 거대한 그런 집에서 살고 그랬었는데 그 집을 팔아야 됐고 주식이 막 폭락하면서 나폴레옹 힐도 굉장히 그 부호 자리에서 어려운 자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힐하고 두 명의 친구가 또 그 당시 부자가 돼서 사귄 친구들이 있는데 미국 증권가의 탑, 그다음에 미국 신문사, 그 당시 신문사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 신문사 최고 회장 이런 사람들이 친구였어요. 근데 그 두 명은 대공황 때 자살해버렸습니다. 견뎌내질 못하고. 그래갖고 한 사람은 신문사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증권사 사람은 그 강에, 뉴욕의 강 있죠? 강에다가 몸을 불려서 실제로 일주일 후에 찾았대나? 그런데요. 근데 나폴레옹 힐은 어떻게 됐느냐? 털털 털더니 내가 했던 방법이 있다. 방법대로 다시 하더니 역시 억만장자가 또 돼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방법을 아는 사람하고 어쩌다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그 방법론을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처 방안도 틀리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성공학 방법을 알고 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딛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참 내용이 좋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동 많이 받고 저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써진 대로. 그래서 507명 조사해서 억만장자였는데 그 조사 대상 중에 포드 아시죠? 포드. 자동차 포드도 있고 에디슨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 507명 안에 성공자들 안에. 자, 그래서 이 책 서점에 가서 구입하셔가지고 이것을 한 번 읽고 마냐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배운 공부는 헛배운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개월간 좀 읽었으면 좋겠고 자동차 운전이라고 생각하고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책 내용을 머릿속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이 책 내용하고 나의 행동이 똑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지금 소망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 사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높게. 예.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다 읽어보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 읽어갖고 근데 안 됩니다. 근데 사가지고 한 번도 못 읽어보신 분 빨리 읽으시려는 게 좋겠습니다. 자, 힘드시지만 하나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고 성공하기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하고 쉬겠습니다. 이것도 못 견디시면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그냥 대충대충 하면 좋은데 대충대충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파란색이 안 좋네요. 파동론이 있습니다. 파동론. 운의 파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운이 파동을 칩니다. 파동. 자, 사주팔자라는 거 지금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했지만 때로는 존재합니다. 이제. 자, 운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운까지 나옵니다. 자, 이 파트를 이제 마스터해야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운이라는 게 있냐 없냐고 봤을 때 흐르고 있습니다. 즉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고 우리나라 경제도 보면 어떻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다 그때 꼬라박힌 게 IMF 때 엄청나게 내려갔죠? 자, 그럼 IMF 때 같은 운 때, 자, 우리나라 국가 물이 막 꼬부러질 때는 웬만한 기업인들이 어떻게 돼요? 동반 고통에 들어갑니다. 전부 다 같이 힘들어요. 자, 정주영 씨도 힘들었을 거고 이건희 씨도 힘들었을 거고 전부 다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동반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가 전부 좋으면 전부 다 좋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경기가 좋을 때 자기 나쁜 사람도 있고 또는 경기가 나쁠 때 농심처럼 라면이 오히려 많이 팔려갖고 좋을 때도 있고 물론 이런 예외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에게도 이런 운이 있느냐? 역시 개인에게도 운이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사주팔자처럼 내년에는 어쩔 것이다. 후년에는 어쩔 것이다. 이렇게 보다는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될 때가 있고 일이 생각보다 잘 풀리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의 운도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파동 하나 갖고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입자가 쿼크라는 단위까지 원자까지 쪼개고 전자까지 쪼갠 다음에 쿼크라는 입자까지 쪼개면 전부 파동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악이 전부 뭐로 되어 있어요? 파동으로 되어 있고 우리의 음성이 전부 파동으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파동을 알아야 뭘 알죠? 이제 전자통신 분야를 전부 알 수 있죠. 모든 것이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반면에 주식시장을 봐보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파동치는 주가의 오르락내리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러죠? 경기 지표를 봐도 파동으로 움직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인생을 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파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 공부를 해야 마스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공자들은 운이 평생 그냥 오르기만 하고 실패자, 거지된 사람들은 평생 그냥 태어나서 꼴대 꼬라만 박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운이 대체적으로 많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오르는 사람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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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성공자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나폴레옹 힐이 미국 대공황 때는 자기도 그 집을 팔아야 됐고 많은 주식에서 손실을 보면서 대부호 자리에서 떨어져서 탈락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즉 그도 성공학을 배웠는데도 이 거대한 운 앞에 같이 물려 들어가면서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망하지는 않았지만 제법 망했어요. 자,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또 뭘 얘기를 드릴까요? 정주영 씨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한참 잘 나갈 때 뭐 썼냐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 책 유명했었거든요. 자, 고통스러워도 실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 내가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는 한 내 삶에 실패란 없다. 아, 멋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그 책 쓰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대통령 선거 나갔다가 왕창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병원 가 있더라고요. 병원. 그죠? 병원 가서 아파가지고 뭐 그 사람이 아플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그죠?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사람이 아니고 몸이 나쁘다고 그때 막 병원에 있다가 막 병보석으로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습관화가 아플 습관화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 몸 관리가 병원에 가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전략적으로 병원에 가서 아픈 척해야 불쌍한 척해야 동정을 받으니까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현대가 우리 정주영 씨의 그 이제 최고 지도자의 문제 때문에 전 그룹사가 김영삼 대통령 5년 동안 대출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압박을 받으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도 사실 견제정이 현대 재정이 대단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더니만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 대통령 떨어지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세요? 영국으로 갔을걸요? 그분이 괜히 영국을 좋아해서 막 댕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갔어요? 자기 삶에 뭔가가 마이너스가 올 때는 어떻게 지낸다? 입 다물고 조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에요. 그걸 가지고 처세라고 하죠. 처세. 처세력이 능통해야 됩니다. 즉, 입 다물고 조심을 하든 아니면 더 많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든 현상 유지를 하든 그죠? 이때는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가 옵니다. 누구든지. 삼성은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 참 잘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떡합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지가 않죠? 삼성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이랑 해가지고 SM5 만들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안 되니까 팔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삼성 자동차 유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큰 운명의 흐름도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삼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심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또 조중훈 씨처럼 될까봐 전부 조용하고 있습니다. 조중훈 씨도 보면 옛날에 월남전 때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잘 했습니까? 대한항공 하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도 힘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때로 가다 보면 힘들 때가 와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 너무 자만하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오기 때문에. 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이때는 현상 유지를 해야겠죠. 현상 유지를. 자, 그런데 이때도 온다는 것입니다. 즉, 잘 나갈 때도 와요. 자기한테. 자, 지금 보면 김대중 씨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때 도망가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갔다면 본인은 싫다고 그러겠지만 사실 맞는 얘기죠. 뭐 그렇게 갔다가 조용히 와가지고 그때 뭐 했습니까? 막 정치 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조용히 있었잖아요. 그리고 절대 대통령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절대로 안 하리라 그랬죠. 그랬는데도 또 하잖아. 근데 됐잖아. 그래서 참 인생은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절대로 안 하리라라는 건 그 당시에 처세에 의한 대답이었고 자기 잠재의식 속에는 내가 죽기 위해서 귀신이 돼도 한다고 하면 생각했을 거예요. 그 사람처럼 여러 번 나와서 떨어지고 또 나오는 사람들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처음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시간이 무려 채 1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부두상 나오더니 막 하더니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죠? 즉 자기 때가 올 때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행동이 절대적으로 틀려집니다. 즉 성공한 사람은 조용히 개구리처럼 있다가도 자기 때가 오면은 무서운 호랑이처럼 변해버립니다. 왜? 자기 잠재의식 속에다가 계속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걸 해냅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멍하니 지내요. 그게 차이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멍하니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통령 나갈 수 있을 때 멍하니 지내고 있었으면 땡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변하면서 무시무시하게 뛰어요. 성공자들은 그런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기에게 기회가 왔다. 자기의 때가 오고 있다. 뭔가 나에게 분위기가 온다 할 때는 그때부터는 무섭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그때 뭘 해놓느냐.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데만큼 올라가 놓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떨어지더라도 그 사람은 훨씬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집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 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그랬다가 기회가 되면 또 무섭게 올라가 놓고 또 쉽니다. 그러다 또 무섭게 올라가고. 네. 성공자들 누구든지 보면 어느 기회가 와요. 우리 사업가들 한번 다 봐보세요. 정주영 씨가 어느 때 기회를 잡고 확 그때 일어났는가. 그죠? 이병철 씨가 어느 때 무엇으로 확 잡고 일어났는가.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무섭게 잡고 무섭게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커놓고 나면 잘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때부터 재산관리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부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뭐 위험하지 않는 자산관리가 들어가고 재테크 관리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돈으로 돈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쯤 되면 아이디어들이 모이죠. 인재들이 모이죠. 재산이 한번 구축되면 안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뭘 하냐? 뛰어 올라갈 때 무섭게 뛰어 올라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다음 무너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또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기의 때가 왔을 때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이해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파동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1부를 마치고 이렇게 되면 성공학 강의는 이제 끝납니다. 자, 결국 뭐냐? 성공학 강의를 다시 한번 요청해보면 어느 때건 간에 성공을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어려울 때 포기치 않습니다. 당연히 포기치 않을 수밖에요. 죽어서 귀신이 되더라도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포기하겠습니까? 이때는 뭐하냐? 지혜로운 처세와 견뎌내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다가 자기 때가 왔을 때는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둘, 세 가지의 생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빨간 행동, 즉 성공자들만이 갖는 고품질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자동차 운전 습관처럼 내 삶의 습관만 돼 있으면 기회가 오면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기회는 인생에 3번 온다는 건 큰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회는 자주 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회를 잡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잡을 수 있게 자기 자신을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기회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마넥스 강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파마넥스가 아무리 기회로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게을리하면 지금 제가 강의 드린 성공학 이 준비에 게을리하고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 변화시키는데 게을리하면 기회는 왔다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돌아가고 또 흘러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안 할 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성공을 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들 때 드는 게 운이에요. 보이지 않게 이제 하늘이 또 봅니다. 제가 들었나 안 들었나. 예, 내려주십시오. 손 드신 분들은 이제 성공하실 겁니다. 제가 그냥 완전히 뭘 하냐면 잠재의식에다 기록을 해버리니까. 본인이 그렇게 완전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처럼? 설렁탕 주문한 것처럼. 그죠? 마음 편하다며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딱 10분간 쉬는데요. 화장실 가시고 밖에 좀 나가셔갖고 시원하게 좀 바람 좀 쐬시고 10분 후에 딱 들어오시는데 커피도 마셔도 좋고요. 하여튼 잠 안 오게 하시고 2부 강의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운이 오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